둘이 앞에 에어치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규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시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이제 거의 막바지 향하고 있어요. 역시 핫 이슈는 돌아온 류현진입니다. 일단 시범 경기에서는 지난 12일 등판했는데 대전 기아전에서 청백전 말고 첫 등판이었죠. 4이닝 3안타 무볼넷 1실점 62구로 깔끔하게 던졌고 무엇보다 최고 구속 148. 그렇죠. 작년에 토론토에서 볼 수 없었던 구속을 던지면서 내용이 좀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드러난 수치보다는 이 던지는 스타일, 경기 운영의 안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단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 좀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성호 기자랑 저랑 나눠서 이제 통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강호팬 특유의 깊이 있는 시각으로 다뤄볼 텐데요. 야신 김성근 감독, 류현진 주의 깊게 보셨다고요? 일단 뭐 저희가 여러 전문가분들 통화했는데요. 네네. 1번 타자로 야신 감독님. 감독님 요즘에 말씀하신 또 거. 스포츠 경향의 칼럼도 쓰시고. 김성근 칼럼 이제 연재 시작하셨으니까요. 네네. 많은 구독하고 네네. 좀 뭐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이 지난 그 12일 네네. 유현진 그 시범 경기 등판 기아전이었죠. 네네. 이제 시청을 하셨고요. 제가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일단 첫 마디가 괜찮았다. 근데 괜찮았다는 평가가 김성근 감독이 잘 안 하시죠. 보통 이제 안 좋은 부분부터 이제 지적하고 들어가시는 게 보통 원래 칭찬 잘 안 하시는데 분석이신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 모양이에요. 괜찮았다의 톤이 달랐어요. 목소리 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김성근 감독님이 주목하셨던 거는 그 피칭 디자인, 콤비네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일단 주무기가 우타자 바깥쪽 떨어지는 체인지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 체인지업 자체에 대해서 국내 타자들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좀 시야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근데 그보다도 류현진 선수 그날 볼 배합을 보면은 바깥쪽으로 체인지업을 던지고 안쪽 깊은 곳으로 이제 커터나 빠른 볼을 찔렀는데 우타자 안쪽에 그렇죠. 그런 그 콤비네이션에 당분간 개막 이후 한동안은 국내 타자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좌우에게 멀게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의식하게 만들고 몸쪽으로 이제 찔렀을 때 방망이를 거의 내지 못하는 그런 뭐 모습이 반복됐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게 볼 배합의 사실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투수는 제구력이 좋아야 되는데 류현진 선수의 제구력이 거의 최상위급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존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원래 류현진의 제구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수준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지 않은 구속, 하위 뭐 한 5% 정도의 구속으로도 메이저리그 성장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올 시즌 좀 달라진 거는 ABS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심판은 판정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류현진 선수한테 조금 불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이용균 기자님 불리하다고 좀 보는 측면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한화 코치들하고 몇 명 통화를 했는데 제구가 워낙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심판이 봤으면 유현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빠졌더라도 심판의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유현진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기계는 너무 객관적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이게 제가 이제 책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김성근 감독님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책이 잡히더라고요. 네네네. 이 책 지금 원래 스트라이크 존은 이게 직사각형이에요. 그렇죠. 위가 좀 더 높고 맞습니다. 딱 네모나게 되는. 그런데 규칙성이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제 콜을 했을 때는 인간 심판이 콜을 했을 때는 이렇게 타원형이었다는 거예요. 통계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좌우에 한복판에 이쪽은 조금 넓고, 이쪽은 넓고 이 모서리 거긴 안 잡아줬던 거죠 옛날에. 네 곳은 거의 안 잡아줬던 거죠. 근데 로봇 심판 ABS는 이 부분을 이 지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넓다 얘기하는 지금 그 타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존을 잡아줬을 텐데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요 존을 활용을 하고 있고 몸쪽 하이볼 같은 경우는 커터로 찔러 넣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성근 감독은 분석을 하시면서 그날 경기를 보면서 두 개를 안 잡아주더라. 기계가. 예, 기계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김성근 감독이 말씀하신 두 가지 스트라이크 콜이 나와야 되는데 유현진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못 받고 볼 판정을 받았다는 게 그게 사람 심판이었으면 들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아웃 코너에서 아웃 코너로 들어오는 걸치는 공인데 네네. 포수 밑에 들어왔을 때는 심판의 습관상, 습성상 저희가 TV 화면을 봤을 때는 들었어야 되는 공인데 맞아요. 기계는 그 지점에서는 볼 판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타원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저희가 익숙한 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사람이면 잡아줬을 텐데 예, 그런데 기계가 냉정하게. 그래서 KBO에서도 네. 그 로봇 심판의 그 존을 설정을 하면서 좌우에 2cm를 더 잡은 게 맞아요. 이 사각형에서 2cm를 더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기본 어떻게 보면 습관, 습성에 더 맞추겠다, 근접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존의 그 뭐랄까 스트라이크 걸치는 공에서는 안 잡아주는 경우 생길 수 있다. 유현진 선수는 두 개, 2구를 손해를 봤다. 이게 김성훈 감독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현진이 경기 끝나고도 그 얘기했거든요. 예. 아 체인지업 제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예. 체인지업을 좀 더 가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예. 아 이게 사람이었으면 잡아줬을 공인데 예. 기계가 안 잡아주네. 그럼 이 예. 부분에 대한 좀 재정립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7일 기아전에 17일 롯데전에 한 번 더 나올 텐데 그때는 이현진 선수가 체인지업 제구를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조금 더 넣었다 뺐다 요거를 이제 이현진 선수가 테스트를 해보겠죠. 예, 맞습니다. 뭐 워낙 영리한 선수니까 네. 빨리 적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중계 볼 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 유현진 이제 토론토 예. 있을 때 옛날에 다저스 있을 때 그때 미국 예. 메이저리그 던지는 점 유심히 살펴보면 굉장히 어떤 메이저리그 타자들 상대로 위에서 던지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랬죠. 예, 이게 각을 만들려고. 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힘이 워낙 세니까. 예. 그래서 하나하나를 되게 위에서 논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던지는 거 보면 조금 그렇게 높이 던지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 이런 게 느껴지고 공을 던질 때 옛날 위에서 이렇게 찍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끌고 나와서 마지막에 탁 놓더라고요. 마치 무슨 구슬치기 할 때 정확하게 탁 집어넣는 다트 던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더 유현진의 제구를 빛나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힘을 쓰는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진짜 편하게 예, 던지더라고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날도 유현진 선수 평소는 한 140, 143 정도 네. 나왔는데 148을 한 번 빵 던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예.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야 유현진 진짜 예, 편하게 던질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최원호 감독은 뭐라 보던가요? 최은호 감독 그 하나 사령탑이자 네. 투수학 박사죠. 아, 투수에 관심 오늘 많죠. 뭐 유현진 분석 평가자 명단에는 내부자기 때문에 없네요. 아 여기는 감독까지 예, 쓰기 좀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은호 감독하고 이제 한참 통화하다가 네네. 이제 12일 등판 경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최강 볼펜에 감독 시각을 좀 전하고 싶다고 했더니 또 해설위원 출신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최은호 감독이니까 미디어적 감각을 갑자기 살리더니 역시 클래스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메이저리거 클래스를 우리가 함께 봤다. 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근데 저 최은호 감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현진 사용법 그렇죠. 이걸 요약하자면은 네. 풀 시즌을 잘 쓰는 것 안정적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아프지 않고. 예, 그렇죠. 유현진 선수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네네. 불과 작년만 해도 뭐 재활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팔꿈치 맞아요. 수술했고요. 그리고 작년 그 8월에 네 후반기에 들어왔죠. 예, 네. 복귀해가지고 그 메이저에서 11차례 등판을 했는데 사실은 그 뭐 내용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 90개 이상 던진 경기가 없었어요. 토론토가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원호 감독도 지금은 상당히 그때 몸 상태보단 좋지만 네. 그 시작할 때 출발선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4월까지는 100개 미만에서 무조건 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00개를 넘는 그 과정이라면은 네네. 마지막 타자 이렇게 계산하고 교체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선발 아닙니까? 1선발이니까 네. 그 잘 쓰려면 30번 가까이 사실은 마운드에 올려야 되잖아요. 올릴 수 있으면 좋죠. 예, 30번까지 올리면 최상이고. 네네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7, 8이닝을 뭐 계속 기대한다기보다는 한 6이닝 정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운드의 축
이렇게 좀 계산을 하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등판에서 이제 62개까지, 60개까지는 끌어올려놓고 개막전에 100개 언저리까지 가려면 이제 17일 기아전에 롯데전에서 투수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유현진이 계속 비를 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현진 선수를 그 23일 LG와의 잠실 개막전이죠. 팬들 기대가 굉장히 커요. 올리겠다는 어떻게 보면 공표, 대국민 선언은 이미 했습니다. 최원호 감독이. 그런데 이게 사실 뭐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일날 또 비가 예보가 돼 있죠. 지금. 부산 롯데전인데요. 비 예보가 돼 있어요. 근데 그날 등판을 못하면은 뭐 다음 날 그 실전 경기를 던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흘 휴식 뒤 개막전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낮 경기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메이저에서는 뭐 나흘 휴식 뒤 익숙하죠. 익숙한데 최원호 감독은 그래도 일단은 닷새 그 간격을 두고 올릴 좀 루틴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일 쉬고 6일째 등판하는. 만약에 17일 날 비가 오면은 그 유현진 선수 카드를 그 다음 날로 미루는 것도 24일이 될 수도 있다. 그거를 뭐 어떻게 여지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개막에 맞추려고 고집 부리지는 않겠다 이거죠. 그랬다 뭐 사실은. 그렇죠. 첫 등판이 되게 중요하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그래서 뭐 유현진 선수를 잘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심히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원호 감독이야 뭐 이제 후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약간 심리전도 있고 하니까 다른 팀, 다른 전문가들의 시각은 또 어떤가요? 그래서 사실 제가 디펜딩 챔피언 어디입니까? LG 트윈스 단장이죠. 이게 투수 전문가이기도 한 차명석 단장하고 또 제가 그 시범 경기 등판 내용 갖고 좀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차명석 단장은 뭐 첫 마디가 역시 유현진답게 던지더라. 유현진답게. 그러니까 쉽게 잘 던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날 등판 내용만 보자면은 10승 이상을 쉽게 장담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 그냥 낙관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상당히 잘 던지고 좋아 보이지만 그 샤프함 이런 거는 좀 덜 보인다. 그날 날씨가 추워서 그럴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마 그 1선발 10몇 승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보도 저 좀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차명수 단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혹시 제가 전화를 한다는 거는 기사를 쓰거나 이제 아니면 뭐 그렇죠. 채널에서 뭐 얘기를 한다는 걸 전제해 둔 건데 고도의 심리전인가. 생각보다 박한 평가를 했다. 개막전 상대잖아요. 고도의 심리전인가. 그런 생각도 이제 하기는 됐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가 뉘앙스 파악이 좀 어렵긴 했어요. 근데 뭐 차명수 단장 여기 계신데 어쨌든 차명수 단장은 상당히 조금 10승을 장담할 수는 없다. 10승 이상을. 그날 모습만 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더 샤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저도 몇 명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장성호 의원, KBS는 장성호 의원 여기 계시네요. 장성호 의원은 클래스 다르다. 확실히 유현진 쉽게 던진다. 그러니까 근데 장성호 의원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최영석 의원이 차명수 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주거나 힘 있는 투구로 뭐 필요할 때 확 잡아내는 거 이런 맛은 조금 떨어졌을 수 있고 나이도 있고 뭐 부상 영역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 자체가 워낙에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장성호 의원이. 그 옛날에 이제 다 묶어서 항상 유현진, 김광현, 양현종 세 명 무슨 트로이카 불렀잖아요. 근데 장성호 의원은 솔직히 셋을 묶어서 트로이카로 부르는 건 좀 그렇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현, 양현종 이만큼 위에 유현진이 있는 것 같다. 야 이거 아우 나 이거 아니 장성호 의원 주장은 나는 원래 옛날부터 그랬다. 그래요. 이 레벨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현진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확실히 경기 운영 능력이라는 건 메이저리그에서 경험해 본 것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던져봤을 때 생기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다만 이제 몇 승을 할 거다 이거는 사실은 투수한테 승리라는 건 뭐 자기가 아무리 잘 던져도 딱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탁월한 수준의 경기 운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장성호 의원 말고 여기 이름 못 적었는데 이제 하나 구단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 통화를 고위 관계자 고위 관계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하나 박찬혁 대표가 박찬혁 대표 궁금하잖아요. 이제 여러 명한테 유현진 이제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10승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확실히 투수의 승리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뭐 아무리 잘 던져도 안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승리를 딱 꽂을 수는 예. 없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유현진이 몇 승을 거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현진이 에이스로 던지면서 한화 전체가 한화라는 구단이 얼마나 승리를 더 거둘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현진이 등판을 하면서 원래는 상대와 더 강한 그렇죠. 투수와 맞대결을 예. 하는 선수들이 한 칸씩 밀려서 맞습니다. 조금 더 편한 상황에 예. 들어갈 수 있는 장면. 예. 그리고 유현진이 등판했을 때 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대요. 아 벌써요. 네네. 내부적으로도 예. 노시현 선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현진이 형이 나오면 팀이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예. 이런 것들이 주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예. 유현진이 챙길 수 있는 승수에다가 적어도 예. 6, 7승 정도는 팀이 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김강현 선수가 네네. 그 재작년에 왔죠. 그렇죠. 그때 그리고 바로 우승했잖아요. 와가지고 사실 김강현 선수 당시 13승. 예, 네. 개인 WAR은 네. 사실 6점 몇 이 정도 물론 잘했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SSG가 직전 시즌보다 제가 조금 가물한데 한 20승 정도 더 했어요. 많이 예. 올라왔어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시너지죠. 예. 근데 유현진 선수가 상당히 뭐 월드스타인데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팀에서 잘 어울리고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양이네요. 그 요거는 좀 하나의 또 다른 코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취재 역시 그 이용균 이제 스포츠부로 복귀했잖아요. 스포츠부 데스크로 복귀한 뒤 현장 관광 돌아오네. 전화하기가 편해요. 기대가 이제. 큽니다. 네, 옛날에는 내가 다 모르는 했었는데 이게 든든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하나 코치 어떤 내용을 이제 얘기하나요? 중량감 있는 코치가 예, 통화를 예, 했는데 이제 예. 팀 내부 분위기 어떠냐. 예. 그랬더니 사실은 내부적으로 약간 그런 걱정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현진이라는 거물이 들어왔을 때 팀에 미치는 영향. 예. 그러니까 유현진이 딱 오면 저 형 메이저리가 왔네. 그럼 저 형 어떻게 움직이지? 뭐 이런 걸 다 지켜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현진이 혹시 뭐 좀 불편해하거나 예.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나? 그럼 팀 분위기 조금 긴장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유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오긴 했지만 한국 야구를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추신수와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있더라. 예. 추신수는 이제 한국 야구를 안 하고 메이저리그를 하고 왔으니까 예. 한국 야구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추신수 선수가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개선된 측면도 많긴 한데 유현진 선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한국에선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미디어 대응 관련해서도 조금 까칠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팀 내부에 있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연하죠. 예. 네. 이렇게 좀 그래서 막 그 미디어 대응도 너무 이제 능숙하게 그렇죠. 잘하고 예. 하니까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린 선수들도 예. 야 현진이 형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보고 배우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 있더라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저희가 칠판에 적어놨기 때문에 좀 네네. 소개를 더 해드리자면은 네네. 정민철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 유현진은 또 잘 알죠. 예, 유현진 아직 이런 말씀 또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복귀하고 개막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순조로움을 넘어섰다. 아 맞아요. 예, 저희 하나 담당 기자가 쓰기도 했죠. 네네, 배재영 기자가 썼는데. 배재영 기자가 이제 소개를 네. 했는데 그러면서 그 정민철 위원이 주목한 거는 팔 상태인데 역시 그 재활을 거쳤기 때문에 팔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예, 예. 이게 예.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빵 때리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 팔꿈치가 예.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가 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굉장히 나와서 전문적인 얘기 들어가네요. 이거 예. 팔꿈치의 유연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유연함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예. 이제 팔 상태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건강 이슈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뭐 주목해서 그 정민철 위원은 보면서 크게 좋은 전망, 긍정적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 상태만 보면 일단 150인 이상은 그냥 기본으로 갈 것 같다라는 네, 정민철 맞습니다. 위원의 예상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차명수 팀장 통화했잖아요. 예. 이제 한화 유현진 얘기는 유현진은 네. 약간 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승 이상이 이제 장담할 수는 없다. 지금만 봐서는 더 좋아지면 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LG 단장 입장에서는 이제 2년 연속 우승을 하려면 예. 다른 팀 이제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팀 좀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차명수 단장 하고 이제 유현진 관련 얘기를 하면서 뭐 좀 이렇게 다른 팀 시범 경기 좀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느낌이 어떤지 시즌 초에는 저희가 이제 영경혁 감독하고 통화하고 그럴 때 저희가 채널에서 저희 프로그램 만들 때는 기아를 주목해서 맞아요. 봤잖아요. 기아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예, LG가 기아를 의식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네네. 했는데 그 두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범 경기 딱 뚜껑 열리고 나서부터는 조금 예, 근데 시범 경기 개막 이후에 SSG 이승용 신인 감독이죠. 네네. 그 감독이 두산이 세 보인다는 얘기를 저도 기사로 봤는데 네네. 그 얘기를 보고 갸우뚱했는데
차명석 단장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산이 세 보인다. 차명석 단장 말씀은 이영하, 최원중 같은 젊은 투수들이 조금 최근 몇 년 사이 조금 이렇게 좀 오락가락했죠. 좀 밑에 있었죠. 네.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이랬는데 굉장히 좀 궤도로 다시 올라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던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가장 키는 무엇보다 타선의 김재환 선수죠. 그렇죠. 두산이 타선이 좀 약했어요. 김재환 선수가 지난해 굉장히 부진했는데 네. 시범 경기 때 그 방망이 돌아가는 거 움직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인다. 오. 김재환 선수가 타선에서 중심을 잡으면은 네. 김재환 선수 그냥 스텝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팀 전체가 올라가죠. 위, 아래, 상하이 타선이 동시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두산 자체의 팀 컬러랑 뭔가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차명수 단장이 옆집을 의식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LG가 두산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순영 감독도 그런 점을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순영 감독은 두산의 투수진이 워낙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원투펀치가 워낙 확실한 데다가 거기에 뭐 곽빈, 최원준, 이영하 들어오고 불펜 쪽에서도 뭐 정처럼 버티고 있고 전체적으로 힘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김재원 선수가 살아나면 진짜 무섭겠네요. 원래 이승엽 감독이 김재원 3주 동안 엄청 이제 잘 만들고 게다가 뭐 미국 가서 강정호 킹캉 스쿨에서 이제 또 맞습니다. 공부도 좀 했잖아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뭐 조금 더 이제 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김재현 선수가 작년에 밖으로 뭐 이렇게 뭐 크게 얘기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 무릎이 왼쪽 무릎이라고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해요. 좀 물도 차고 그래가지고 스윙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크게 치는 타자들은 중심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부상에서 상당히 벗어났고 가벼워지면서 자기 스윙을 거의 100%까지 할 수 있는 뭔가 지금 하드웨어, 신체적 조건도 다시 찾은 거죠. 사실 김재환이 좌타자니까 이제 뒤쪽에서 버텨주는 다리 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최근에 그걸 봤어요. 반 멜빈 감독. 멜빈 감독.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통화했어요? 통화는 아니고 기사를 봤는데 이정후 선수를 이제 보잖아요. 근데 이정후 선수의 장타력에 대해서 멜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장타를 치는 타자들은 그러니까 이 축이 되는 뒤쪽 다리가 이렇게 확 넘어오면서 힘을 빵 싣는데 이정후는 왼쪽 다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버텨줄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도 홈런을 때리더라. 중요하죠. 그런 얘기 했으니까 김재원 선수한테도 이 왼쪽 다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 왼쪽 무릎이 괜찮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오른쪽 무릎은 아니겠죠? 갑자기 헷갈리네. 유현진 선수의 투구 동작, 김재환의 축이 되는 다리까지 오늘 이렇게 비는 얘기 좀 나눴습니다. 최강호 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개막 앞두고 여러분에게 이제 시즌 전망도 좀 해드려야 되고 앞으로도 저도 이제 전화 열심히 할 테니까.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이용균 기자와 스포츠부로 돌아온 이용균 기자의 모습은 역시 다르네요. 유현진 선수만큼 기대가 큽니다. 갑자기 제가 가슴에 웅장함이 흘러나오는 게 저희 채널 통해서 많이 좋은 방송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네요. 돌아와서 전화를 걸었더니 다들 되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역시 대화할 수 있는 기자가 왔다. 질문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최강호 팬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분석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